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최근 선거 기간이 아닌데도 분당 마을버스 안에서 명함을 돌렸던 김은혜 국힘 후보의 소위 버스 앵벌이 사진이 화제였습니다. 당시 한 시민이 이것을 촬영해서 선관위에 신고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공유되었습니다. 귀하의 위반 행위 신고 관련해서 관할 선관위에서 확인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 제93조 1항, 254조 2항, 255조 2항 위반으로 2024년 2월 29일자로 서면 경고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위반은 인정하되 서면 경고 조치에 그쳤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답변을 받은 최초 신고자분께서는 2016년 야당 시절 최민희 예비후보가 시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려 선거운동해서 15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아 5년 동안 선거 출마 못한 사실을 소환하면서 이중잣대 처분이라고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선관위는 김은혜가 위반은 했지만 수사기관의 이를 처벌해달라고 대신 고발하지는 않겠다, 수사 의뢰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편파적인 선관위를 대신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고발하면 됩니다. 선관위가 인정한 김은혜의 4가지의 위법 사실을 경찰도 검찰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개거품을 물면서 싸우면 됩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 위반 기소가 이어질 겁니다. 그것과 비교해가면서 난리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된 겁니다. 잘하신 것이고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초준법 선거를 해야 될 거다 하고 저번에 말씀을 초반에 드렸던 게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선거 환경일 거라고 보고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또 언론 환경이 그렇습니다. 언론 환경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직자들한테 옛날 같으면 선관위 경고될 거는 다 기소될 거다. 이번에 그러니까 일단 후보된 분들 무조건 선거법 교육부터 아주 FM으로 하고 시작해야 된다. 안 그러면 무조건 다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자. 당선됐지만 선거법으로 기소되면서 다 중간에 재보궐선거가 커지는. 그만큼 상대도 목숨을 걸고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과거에 경고 조치로 끝난 것은 모두 기소가 될 것이다. 윤석열이 목숨 걸고 하는 총선이니까. 국정원이든 북풍이든 뭐 다양한 방법을 다 총동원할 것이고 무엇보다 당선돼도 의석수를 깎기 위한 온갖 꼬투리를 잡아 의원직 상실형을 받기 위해 죄다 기소할 것이다. 여기에 오늘의 김은혜 건은 아주 좋은 비교 건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김은혜를 고발해 선관위로부터 위반 사실을 확보한 한 시민 덕분에 민주당은 좋은 무기를 확보했다. 다음 뉴스. 오늘 민주당의 전주울 예비 후보인 이성윤 전 지검장은 1차 경선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전주울 최종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이성윤 전 지검장의 국회 입성이 현실이 되면서 윤석열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윤석열을 더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의 추천서를 받아 출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박정훈 대령을 짓밟았던 대통령의 측근들과 국방부의 공범들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이들에 맞서 22대 국회에서 박정훈 대령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 흔들림 없이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되찾아올 사람이 필요하다. 저 임태훈이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될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때문에 임태훈 소장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앞순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인재 영입 2호로 구글 출신의 이혜민 씨를 영입했습니다. 그는 구글에서 15년 넘게 PM으로 일했고 현재는 스타트업에서 기술 임원으로 재직 중인 IT 전문가이자 워킹맘입니다. 여기에 박태웅 의장은 추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업계에선 오래전부터 전설적인 일잘러로 소문난 이 씨가 첫 번째 여성 영입 인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꼭 추천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자청했다. 이 씨는 최고의 제안자, 조율자, 무엇보다도 언제나 일이 되게 하는 차원이 다른 일잘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혜민 씨가 조국혁신당에 참여한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미래 비전 이런 걸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기준이 있었습니까? 조국혁신당을 선택하신.
있죠. 어떤 겁니까?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예, 저는 그 또한 굉장히 명확한 답이 있는데요. 저는 결과물이 나오는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예. 결과가 눈에 보여야 되고 결과를 빨리 내야 되고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곳을 좋아하는데 예. 조국 대표께서 지금 표방을 하고 있는 네. 3년은 너무 길다. 그리고 강하고 빠른 정당. 예. 이보다 더 저랑 잘 맞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하고 빠르게 저는 지금 완전히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 망가진 과학기술계,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강하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그 창당대회에서도 왜 쇄빙선 역할을 네, 하겠다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그랬었죠. 네. 제일 아픈 자리잖아요. 제일 앞에서. 하지만 제일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세고 강하고. 그래서 강하고 빠름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의 아픔을 생각을 했을 때 시급함 예. 면에서는 이보다 더 맞는 정당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다른 데에서 이제 굳이 뭐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보다 더 명확하고 아주 깔끔하게 저하고 의지 아니면 저의 방향성 하고 맞는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이 가장 귀에 걸렸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것은 나는 이과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IT 업계나 과학계 등 이과 계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동질감을 강하게 느낄 발언입니다. 최근 카이스트 입틀막 사태 그리고 오늘은 한국을 떠나는 과학자의 탄식 늦었어요 망했습니다 라는 기사가 크게 회자되었는데 때마침 이혜민 씨의 영입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힘은 민주당의 하위 20%를 줍줍하고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진영에는 새로운 인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라스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정부의 대립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4만 명의 의사가 총궐기대를 가진 데 이어 자리를 이탈한 전공의도 안 돌아왔는데 인턴과 전임의마저 대거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 전임의의 이탈은 매우 심각합니다. 수술이나 환자 관리에서 전임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전임의의 이탈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현재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정부의 통제권 밖에서 존재하는 전임의의 이탈 현상은 막을 수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압색을 당하고 잠적했던 이면택 의협 간부는 다시 페이스북을 재개하며 윤석열을 실시간으로 까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은 의사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면서 과거 아버지가 자신의 용돈을 끊었던 일화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유라는 건 독립을 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의존을 해서도 안 된다. 어린 시절 마당에 가서 풀을 뽑고 잔디도 뽑고 해야 용돈을 주셨다. 방종이라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볼 때 의사들이 직업 윤리를 내팽겨치고 파업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기에 이면택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애새끼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싹수가 없었으면 용돈을 끊었겠나. 그것은 무슨 자유, 방종 그런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네가 단지 싹수가 없었기 때문이야. 자, 이 발언은 최근 구수 발언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수가 없었으니까 용돈을 안 준 것이고 이렇게 투자를 안 하니까 구수했다. 그런데 무슨 자유고 방종이냐. 이렇게 이면택은 용돈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영주를 데리고 왔으면 다음은 임종석을 데리고 올 것인가. 자, 이렇게 정부 비판을 넘어 여당까지 총선까지 그 전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평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윤석열 까는 이면택 글에 살맛이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새끼 때부터 싹수가 없어서 구수됐대. 오늘도 살맛이 납니다.